50만 평씩. 저 같은 젊은 프로들이 10만 평을 목표로 합니다. 제 책에 써놨죠. 땅 10만 평, 상가 10개, 아파트 10개, 다이어리에 써놓으라고. 그 목표를 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에 뭐죠? 이뤘다면 베풀어라, 그죠? 복지사업, 교육사업, 드림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드림. 록펠러 재단이나 수많은 부자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린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그릇이 컸다는 거죠. 파이프라인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태인의 그 탈무드에 나온 내용인데요. 놀고 먹는 체제를 못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의 와이프, 남편, 돈이 들어오는 구멍. 사모님이 해외여행을 가도 남편이 돈 벌어 온다면 남편은 파이프라인 1입니다. 그죠? 1. 남편이 죽으면 파이프라인 삭제, 클릭.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보겠어요. 땅을 하나 샀어요. 파이프라인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죠? 개발하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매일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독한 사람들 애들 많이 나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형성을 시켰죠. 애들 다 취직시켜서 일시키고 돈을 다 받고 파이프라인이에요. 재벌들의 논리죠. 재벌 회장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죠. 연예인 만나고 해외여행 갔다 와도 재벌 체제는 돌아갑니다. 분명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재벌들이 뼈빠지게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죠. 우리 개인도 그 논리와 그 방법과 그 테크닉을 카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온갖 지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라. 그게 가장 훌륭한 파이프라인이 토지란 말이에요. 토지. 많지만 종류가 많아요. 파이프라인이. 골동품 경매 인사동 가시면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무도 없는 500원짜리 동전을 100년 전에 그걸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치가 높겠죠. 올리원이면서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올리원과 파이프라인은 좀 틀린 건데 두 개를 다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자, 올리원 중에 예를 든다면 제가 쓴 책 이거요. 이거 뭐죠? 올리원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책. 베스트셀러가 되면 부가가치가 더 급부상을 하죠. 맞죠? 제가 놀고 있어도 길버 출판사에서 열심히 일해줍니다. 파이프라인이에요. 해외여행 가도 여자를 만나도 돌아갑니다. 이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파이프라인 몇 개나 있을까요? 서랍을 꺼내면 등기권리증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놀래요. 하나하나 보면 단가가 얼마 안 돼요. 무지 싼 것들. 60만원짜리부터 샀다고 말씀드렸죠. 알바기 땅. 거기서 10년 만에 팔았는데 무지막지하게 남았어요. 왜? 그 땅이 없이는 그게 개발이 안 되니까 내가 튕길수록 계속 올라가더라고. 튕기니까. 1년 후에 팔 것입니다. 1년 동안 계속 목매달고 오더라고요. 알바기는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 싸서 산 거예요. 싸서. 평택에 미군 부대 옆에 땅들 정말 많이 올랐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해안 고속도로 뚫린다. 평택이 항구로 개발된다. 미군 부대가 갈 것이다. 그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은 다 빌딩, 상가만 보다 보니까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토지 프로들은 서울에 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서울 걸 투자하더라도 전세를 놔버리고요. 용인, 충청남도에 가 있죠. 주소는. 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주소가 거기 들어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맞죠? 진정한 프로는 강남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주소는 시외로 빠져 있습니다. 용인도 맞죠. 용인 땅이 지금 싼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왜죠? 최악의 불경기 아닙니까? IMF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급부상을 했었고요. 지금이 또 다른 사이클로 돌아온 것인데 전 국민들이 겁을 내고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정부에서는 또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합니다. 신문하고는 항상 거꾸로 가는 것이 부동산의 현실이고요. 용수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왜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해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좌뇌가 발달한 대통령이 된다면 더 묶어서 국가 경제가 몰락을 할 것이고
온해가 발달한 쉐이크 모하메드형의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는데요. 규제를 푼다면 용수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포인트는 12월 19일 전이죠. 두 가지를 다 대비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수십 가지를 다 대비해요. 가난한 자들은 단 한 가지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잘 먹고 운동하고 즐겁게 투자하고 병에도 안 걸리죠. 가난한 자들은 매일 뼈 빠지기 일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감자탕에 소주 먹고 욕하고 대통령 욕부터 정치인 욕, 마누라 욕, 마지막에 내 욕, 아버지 욕, 난 죽어야 돼. 마무리 딱 하고. 부자들은 계속 즐깁니다. 당신은 어디 투자해서 싱글성마크로 가보세요. 주차장에 그냥 쫙 외제차만 깔려있죠. 요즘 어디에다가 투자, 서로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눈이 벌겋고, 그자들이 수백억대, 수천억대 부자들이 더 욕심을 내고, 부익부 빈익빈, 하이퍼 제국이라 그러죠. 작가 달리의 예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요. 은행에 딱 가보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계약직 직원이에요. 그죠? 봉급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것을 경종을 울리고 총대를 메고 변화시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재단을 제가 다음 주부터 출범을 하는데요. 젊은 부자들을 제가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전 재산의 10분의 1만 내놓으면 전 국민이 놀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자들 중에 제일 발바닥 수준이에요, 사실. 총대를 메고 나왔다는 거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 슬로건인데 정말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조선 600년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왕은 세종대왕 한 사람. 맞죠? 추가로 하는 영조대왕 조금 약하죠. 정조 약하고.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영웅은 이순신 장군. 그 외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잘 없죠. 하물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멋진 대통령이 안 나왔다고 해서 욕하지 마시라고요. 몇십 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드디어 한국의 쉐이크 모하메드가 출연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실현에 단련된 그 강한 마음을, 마인드를 더 키워줘서 한국의 쉐이크 모하메드를 한번 발견해보고자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이상이고. 제가 늙어서 죽을 때 다이어리에 써놨습니다. 자산 1조 원대를 달성하고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로 살다가 뒤졌다. 축사망! 네, 죽었을 때도 코스트 할 거예요. 요 남길 거니까. 축사망, 이진우, 잘 죽었다. 멋지게. 전 재산을 복지재단으로 남기고 멋지게 살다 죽다. 그의 시신은 화장을 해서 세계평화재단 임야에 뿌리다. 멋지죠?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케이? 그런 상상을 여러분도 오늘 당장 숙제입니다. 다이어리에 써놓으시고 위대한 나의 모습, 나의 창조성, 올리원인 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 계속 써보세요. 발가락으로 리모컨 조절하기 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오리궁뎅이 중에 제일 이쁜 궁뎅이, 내 궁뎅이. 올리원에 해당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이상한 소리. 봉지르 쿠션, 쓰리 쿠션, 난난난이 지기기 난다 이런 거. 왜? 머니 셰프리깡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 때 하던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뭔가. 그게 올리원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책으로 편찬하고 UCC를 올리고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이 법칙이 될 수 있도록 내 말이 곧 법이요 진리고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길이 뚫린다니까요. 21세기는 미친놈의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멜레온, 돈키호테의 세상이고요. 꿈과 미래, 비전, 성공을 노래하는 자에게 현실은 다가오는 것이죠. 전 옛날부터 이랬어요. 좀 황당하게. 그래서 길버 출판사 직원들이 처음에 저를 만나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적응을 못하고 이런데 여러분의 드림 비즈니스가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숙제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을 끄집어내서 현실 속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결과는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평화재단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하시자고요. 다음 달부터 제가 계속 아이템을 내가지고 할 거예요. 부자들의 마인드를, 컨셉을 바꿔놓을 겁니다.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도 나도 10,000원 투자하셔가지고도 같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나한테서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오셨겠죠. 그죠? 그거를 누가 용기 있게 일어나가지고 물어보세요. 그걸 찝어서 말씀하시면 해드릴게요. 우선 법정지상권 해결 방법 말씀드릴까요? 머리 아픕니까? 여러분들 수준을 모르니까. 경매는요, 일반 매매하고 다른 점 뭐냐? 사서 오르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게임에서 이기고 들어갈 수 있어요. 땅은 나왔는데 건물이 안 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 맞죠? 왜냐하면 시골에 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고 지어놓은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시세는 1억인데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천국이지, 천국. 그런 걸 프로들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1년 안에도 1억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테크닉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정지상권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건물은 안 나고 땅만 나왔다. 건물이 보기에 가치가 한 2, 3천만 원 내에요. 땅값은 분명히 1억 정도 가는데 한 3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건물값을 다 물어줘도 6천만 원이죠. 계산이 나옵니까? 못 따라오시면 할 수 없고 계산을 딱 굴려서 낙찰을 받습니다. 법정지상권은요, 소송 붙으면 보통 5년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30년까지 가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쇼당을 치는 방법. 항상 운해를 사용하려 했죠. 직접 만나서 형님, 아따 형님도 어찌 공기가 싫은가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막걸리 한잔하고 인간적으로 사귀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방법. 첫째, 그죠? 제가 평택에서 많이 당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건물 주인이 경매로 이제 땅은 나오고 건물은 안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네, 설명합니다. 너무 쉬운 것만 해드려도 좀 그러니까. 건물은 경매로 안 나왔는데 건물 주인이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고 도망을 가고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채권자들은 이 사람을 찾아서 돈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매로 제가 2억 정도 가는 것을 1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왜 가능했냐면 땅 위에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경매는 아직도 천국이에요. 충청남